자, 31번 갑니다. 자, 미스라는 거는 통념이죠. 통념. 통념은 그저 이야기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통념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persist, 지속되는 그것은 잘 알려진 통념이 뭐냐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잘 알려진 통념이 뭐냐면 높은 철분 함량, 시금치죠. 시금치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높은 철분 함량이다. supposed는 있다고 여겨지는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요. content, 함량이죠. 야, 철분, 시금치에 철분 많다라는 건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통념이라는 거예요. 통념이라는 건 그냥 잘못된 옛날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설이라고 돼 있잖아. 전설이라는 거는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1890년까지 V1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기원하는 거야. 간단한 계산착오로부터 생리학자 요 사람에 의한 계산착오로부터 그럼 이제 동사 두 개입니다. dates back to and originates 요거 둘 다 단수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단수 선행사니까요. 기본 어법이니까 알아두고 자, 이 사람은 이 생리학자는 정확하게 측정한 겁니다. 야, 시금치 100g은 35mg의 철분이 있어. 이거 되게 정확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다? 정확히 측정했다. 근데 문제가 뭐야? 그는 분석을 한 거야. 뭘 분석했어? 건조한 시금치를 분석을 한 거야. 당연히 건조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거야. 얼만큼? 10배나 많은 철분을 갖고 있더라. 뭐보다? 똑같은 양의 fresh, leafy green 요거는 푸른 잎채소보다 요거 배수사죠. 배수사 비교급된 요것도 있고요. 어떻게 쓸 수 있어? 10 times iron이 단수니까 as much iron as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배수사 as 쓸 수 있고요. 여기는 배수사 비교급된 쓴 겁니다. 둘 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문장도 반드시 암기해두시고 그래서 건조한 시금치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10배나 더 많은 철분이 나오더라. 계산착오죠. 자, 이 실수는 신속하게 교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교정은 마찬가지로 swiftly 신속하게 잊혀졌어. 그래서 이 신화가 take 유지되었어. 또 뽀빠이라고 이제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지는 만화 주인공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 파바이, 뽀빠이라는 사람이 파바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런데 그는 관계대명사 계속정용법이죠. 그런데 그는 gained 엄청난 힘을 이 시금치로부터 얻고 보호해 준 거야. 자신을 무쇠 주먹으로 시금치만 먹으면 엄청 힘이 세지는 만화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contribute 기여했다. 뭐에 기여했어요? 이 신화의 지속을 이 신화의 지속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거의 한 150년이 지났는데요. 전 세계 부모님들은 이 신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try to 이거는 부목이네요. try to persuade, persuade 오형식입니다. 여기는 오형식으로 안 썼네요. 자, 여기를 parent 여기 또 암기 하나 해두시고요.
전 세계 부모님은 이 신화를 이용하고 있다.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이 이 건강에 좋은 야채를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요거는 persuade the children to eat 요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형식 동사 목적 뭐죠? 왜냐하면 persuade 목적어 to 이런 식으로 이제 오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배수사 비교급 되는 배수사 as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 then을 as로 바꾸는 거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글은 뭐 그냥 간단하게 시금치에 대한 통념, 이거는 실제로는 건조한 시금치에서 나온 계산착오에서 유래 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기술적 용어가 있어요. 종종 동물의 숫자에 대한 판단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술적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대략 짐작하는 숫자 체계, 요거 어림짐작이라고 합시다. 대략 짐작하는 숫자 체계가 동물의 숫자 판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래요. 자, 그러면 이 동물의 숫자 체계가 제공해주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정확성이다. 이게 핵심어야. 동물의 어림짐작 숫자 시스템은 뭐가 없어? 정확성이 없어요. 네, 이 파란색이 핵심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검증된 종에서 똑같은데 이게 뭘 보여줘? 오류의 어떤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을 보여줘요. 동물의 어림짐작 숫자 시스템은 특징적 오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뭐 한 채로 이거는 discrimination의 판별이에요. 판별, 구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덜 정확해진다. 뭐함에 따라? quantity, 양이 숫자가 커짐에 따라.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자, 정확성이 떨어져. 어떻게? 정확성이 떨어져. 뭐 할 때? 숫자가 커질 때. 이게 글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어법. with 목적어 ing 판별이 점점 덜 정확해지면서 숫자가 커짐에 따라. 네, 여기서 이제 3번에서는요. 이것도 한번 한 건데요. with 목적어 ing는 얘가의 뭐뭐 하면서 이 능동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어림짐작 숫자 시스템의 포인트는 뭐냐면 숫자가 커짐에 따라 구별이 덜 정확해진다. 꼭 기억하고 이 원숭이는 1과 2, 2와 3, 3과 4, 4와 5 이거는 구별할 수 있으나 5 이상으로부터는 실패한다. 숫자가 커지면 실패한다고 했죠. 줍니다. A given number of times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주어진 숫자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배운 쥐예요. 4에서 24까지 얘네들은 이것도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점점 덜 정확해지더라. 뭐함에 따라? 숫자가 커짐에 따라. 계속 같은 얘기예요. 정확성이 떨어지더라. 숫자가 증감에 따라. less and less는 점점 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우리 문장 암기는 여기부터 요거 꼭 암기해줘야 되겠고요.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쥐들이 점점 덜 정확해지더라.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뭐함에 따라? 숫자가 증감에 따라. 그리고요. 범위의 끝에쯤에서 아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는 4부터 24까지라고 했으니까 범위의 끝에서 아주 큰 숫자겠죠? 그들은
단지 생산할 뿐이다. 여기 보면 퍼져 있는 숫자야. 목표 주변에 spread, 쫙 넓혀져 있는, 퍼져 있는 숫자만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면 정확하다는 거야?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 정확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음. 왜? 이 지금 24번까지 시켰는데 이 목표의 어디야? 범위의 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범위의 끝, 즉 숫자가 커지면 목표의 주변의 숫자를 만들어내더라. 그냥 정확하지 않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숫자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연결해 놓으십시오. 범위의 끝에쯤, 즉 숫자가 커지면 타겟 주변에 있는 퍼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낸다.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흔한 관찰이다. 요거 흔한 관찰이다. 요거는 이제 진주어고요. 요거 가주어고요. 여기도 또 외워둬야 되겠다. 그지? 요것도 같이 숫자가 커지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다음 어떤 게 흔한 관찰이냐면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여기 이제 답은 이겁니다. The size of numbers, 숫자의 뭐가? 크기가 중요하더라. 네, 같은 얘기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정확성은 떨어지더라. 네, accuracy, 정확성이란 단어고요. 근데 주제는 명확합니다. 동물의 숫자 감각은 어림짐작을 하는 건데 이건 어때? 숫자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정확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게 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33번. 자, 여기는 문화적 트로프는 비유적 표현이래요. 자, 감정을 여기 이성적 사고와 반대로서 감정을 묘사하는 그런 문화적 비유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야, 감정하고 이성적 사고는 서로 반대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즉 이성이 우리가 소위 사고라고 부르는 것, 이게 왓절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부르는 이런 인식은 사실보다 핵심 구성 요소이다. 뭐의? 감정의. 이게 글의 주제야. 사실은 이게 글의 주제라고. 요거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감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야. 그러니까 인식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게 글의 주제야. 우리가 옛날에 감정과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는 서로 반대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인식, 이성적 사고가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다라는 거야. 자, 이제 얘가 나와. 어떻게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요거 생각하느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한다. 즉 사고가 감정을 형성한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이 생각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influence, 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고요. 자, for instance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3번, 4번, 5번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 보세요.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다시 사고에 반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걸어가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시험을 못 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면 그 다음엔 뭐가 생겨?
걱정이 늘어나겠죠? 순서 보세요. 먼저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오, 나 시험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이 사고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때? 너의 그 시험 성과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증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걱정이 늘어나.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건 시험 못 볼 것 같아. 계속 시험 성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나 오늘 시험 못 보겠다. 라고 결국 또 사고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 그래서 여기서 no fee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요거가 이제 감정과 인식은 서로 어때요? 분리할 수가, 뗄 수가 없다. 감정, 인식은 떼어낼 수가 없다. 이 there is no ing는 무엇은 불가능하다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떼어내는 거에서 감정과 인식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 4, 5번 연결해 놓으십시오. 다시 첫 번째, 나 오늘 시험 못 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감정, 생각을 하면 감정이 늘어나. 그러면 계속 시험 성적에 대해서 안 좋을 것 같지? 그러면 이게 나 오늘 시험 못 볼 것 같아 라고 결국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사고, 감정, 감정, 사고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감정과 사고를 떼어낼 수가 없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3, 4, 5 순서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이 in this way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in this way 이러한 표현으로. 그래서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다시 사고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에요. 핵심어 양방향성. 이것도 그래. 이 글의 주제잖아. 이것도 다 외워둬야 되죠. 이러한 양방향성, 인식과 감정의 이러한 양방향성. 문장 암기해야 되겠네요. allow 목적어 to예요.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양방향성이 우리가 조정하도록 해준다. 어려운 감정을요. 뭐 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야. 우리가 이 인식과 감정은 서로 양방향성이 있잖아.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어때? 감정도 바뀐다. 그래 주제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그래 주제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이제 이만큼이에요. 여러분은 이 경로를 work 작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경로를 작동시킬 수 있다. 자, 다르게 생각해. 예를 들어 이제 보자. 나 가끔씩은 좀 긴장이 돼. 하지만 나는 시험은 잘 볼 사람이야. 또는 그 긴장된 감정은 그저 흥분이며 기대에 불과해. 이것은 내가 준비가 돼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 생각을 바꾼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 주제가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경로를 너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결국에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제를 정리하면 사고와 감정은 분리가 돼, 안 돼? 분리가 안 돼. 그래서 뭘 바꾸면 사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다? 감정도 바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번. 자, CA. 요거는 능력 접근법. 요거를 개념을 알 필요는 없고요. 설명이 충분히 나옵니다. 능력 접근법이 뭘까? 그리고 동물복지, 이거 동물정의예요. 동물정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은 왜 이거를 신경 쓸까? 왜 능력 접근법이라는 걸 왜 신경 쓸까? 근데 사실은 능력 접근법이 무엇이 능력 접근법이 아닌지 말하는 게 더 쉽다. 뒤에 보면 이게 능력 접근법, 이렇게 하면 능력 접근법이 아니야.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죠. 능력 접근법이라는 거는 동물의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이겁니다. 인간과 유사함, likeness to humans, 인간과 유사함에 의해서 동물의 순위를 매기지 않고요. 또 특별한 특권, 어떤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 애들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냐면 가장 인간과 like,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like는 비슷한이에요.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애들에 대해서 privilege,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 아, 알겠다. CA라는 것은 인간과 유사함 또는 인간과 유사하다라고 여겨지는 애들한테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특권을 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아, 인간이 인간과 비슷한 거를 척도로 쓰지는 않는 거구나. 네, 문장 외워두시고요. 마치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 접근법이 그러는 것처럼 요거 대동사죠. 요 두는 앞에 있는 어떤 동사를 대신하냐면 랭크하고 seek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과 유사함으로 동물에게 순위를 매기고 가장 인간과 비슷하다고 하는 애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요거가 다른 인기 있는 이론적 접근 방법이 그러지? 다른 인기 있는 이론 접근 방법이 그런데 요 CA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CA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핀치하고 픽, 돼지에 대해서요. 고래와 코끼리 못지않게 작은 애들도 얘네는 그러니까 귀하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개념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 CA는 주장합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는요. 자, 요거 중요한 어휘예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의 동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의 삶의 형태는 관련이 없다. 왜?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형태가 소중하지 인간과 얼마나 유사하냐?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관하다는 거지. 인간의 삶의 형태는 관련이 없다는 거야. 각자 동물이 뭘 필요로 하며 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할 때 What is relevant?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다. 인간의 삶이 아니야. 그들 자신의 삶이죠.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각자 자기 자신만의 삶의 고유한 특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Just as 인간이 enjoy, 즐길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처럼 뭘 즐기려고 그래요? characteristic, 인간의 삶의 특징적인 좋은 점, 네, 특징적인 좋은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게 좋으냐?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싶잖아. Just that, 그것처럼 핀칫새도 핀치의 삶을 추구하는 거고요.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extend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자, 이거 문장 암기해 두십시오. 뭐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동물을
픽처라는 건 뭐 상상하다. 동물을 그저 게으르게 덜 열등한 인간, 또 인간보다 좀 열등한 인간으로서 동물을 게으르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야. 자, 이것도 a life sort of like our own. 이거는 sort of like니까 이거는 우리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삶. 우리의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비슷한 종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열등한 인간으로서 동물을 여기지 말고 우리를 좀 더 넓게 확대시켜야 한다. 다시 동물을 생각할 때 우리를 좀 확대시켜서 동물을 열등한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마. 우리 자신과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처럼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무능해 보여. 잘 못하잖아. 어설프고 바보 같고. 하지만 동물은 그 자신의 삶에 가장 행복한 걸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과 그런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열등한 인간으로서 동물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CA에 따르면 sentient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번성할 기회예요. 어떻게 번성하는 거야? 여기 나오네요. 끝에 어떻게 번성할 기회를 가져야 돼? In the form of life. 삶의 형태야. 어떤 삶의 형태야?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그런 삶의 형태.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는 B가 되는 겁니다. 인간과 닮지 않은 이렇게 인간과 비슷하지 않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인간과 비슷하지 않은 그들 생명체 자신의 고유한 삶의 형태로서 flourish, 번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게 기준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삶의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주제를 정리하면 CA는 능력 접근법이라는 것은 생명 고유의 삶의 형태를 존중한다. 뭐가 아니라 인간과의 유사성이 아닌 생명 고유의 삶의 형태가 B라고 했고요. 인간과 유사성을 A라고 했습니다. 35번. 자, SNS는 기능합니다. 중요한 맥락으로서 어떤 맥락이냐면 자, 이거 단어 알아두세요. autobiographical remembering. 이거는 자전적 기억. 자전적이라는 거는 자신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의 기억, 나 자신의 기억. 이거를 facilitate,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맥락으로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사건이에요. posted on SNS 플랫폼에 올려진 과거분사죠. 올려진 개인의 사건은 더 잘 기억되고 덜 잊혀진다. 이거는 사건들이에요. 어떤 사건보다 게시되지 않은 사건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들보다 SNS에 올려진 애들이 어때? 이거 그냥 과거 수동태니까요. 더 잘 기억되고 덜 잊혀진다. 이 정도. 이것은 왜냐하면 뭐 때문일 거다? 여기 요거 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암기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allow 개인들에게 to rehearse and make sense of.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기억을 공유하기는 주어예요. allow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어 to rehearse
반복하고요. 그리고 make sense of 이해하는 걸 허락하는 거야. 뭘 허락해? 일어난 일. SNS에 올리면 계속 자주 보게 되잖아.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래서 반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facilitating 분사구문이죠. 촉진하면서 뭘 촉진해? 이게 글의 주제예요. 장기 기억 보유, retention 보유. 그러면 SNS는 결국에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것도 하나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온라인 피드백, 이거는 뭐 댓글 정도?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냥 인터넷의 피드백, 예를 들면 comments,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가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봐야죠. 뭐뿐만 아니라 기술적 특성,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라든가 주기적 알림 이런 거뿐만 아니라 as well as니까요. 이게 뒤에 게 A가 되고 앞에 게 B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에서 B as well as A, 요거는 어떻게 바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not only technological features such as algorithm and periodic reminders, but also online feedback such as comments and likes 이렇게 바꾸는 거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그런 인터넷 피드백이 기능을 할 수 있다. 뭐로써? 기억의 단서로서 뭐에 대한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기억의 단서를 주는 거야. 그럼 뭐 기억이 자꾸 반복이 되고 안 잊혀지겠지 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사건의 세부 사항 SNS에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SNS에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기 쉽다? 안정화되기 쉽고 기억되기 쉽다. 오랫동안. 반면 not shared, 공유되지 않은, 여기는 이벤트 디테일이죠.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얘네들은 inaccessible, 접근 가능하지 않고 곧 잊혀지게 된다. 다 어휘예요. 요거 뭐 shared 과거분사죠. SNS에 공유된 과거분사, 공유된 사건의 세부 사항은 아마도, 그러니까 likely는 아마도예요. 아마도 과거분사입니다. 안정화되고 기억된다. 과거분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whereas 반면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SNS에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반복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디로 간다? 장기 기억으로 간다. 이게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